3명까지 여성이에요. 대구 지역이 특히. 경북도 마찬가지고요. 왜 그러냐면 그 일당 독재가 쭉 이어지는 것 중에 정치적인 독재 분위기도 있지만 권위적이고 남성 우월적이고 경직된 그런 문화, 조직 문화 이런 거에 신물을 느끼는 젊은 세대들이 많거든. 특히 여성들은. 근데 이게 지역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중에 이제 해결책은 뭐냐? 정치 세력을 바꾸는 거다. 예. 그런 목소리들은 실제로 많이 모이고 있고 지금 이제 최근 여론조사에서 계속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와 대구 지역의 지지율이 막 이렇게 많이 모였나? 30%가 넘어가네? 원동력은 결국 여성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변화의 조짐은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기성세대들 오랫동안 계속해서 국민의힘 쪽을 지지해왔던 사람들은 자기의 인지 부조화를 아직까지도 부정선거론으로 해소하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있다. 이건 부인할 수가 예. 없어요. 그러면 예, 말씀하시죠. 결국은 이제 대구 경북에 계시는 분들 중에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제와 같은 오늘을 살면서 오늘과 다른 내일을 꿈꾸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어리석은 짓이다. 지금 당신의 오늘이 정말로 만족스럽지가 않다면 어제와는 다른 오늘을 살아야 돼요. 예. 어제와는 다른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불편한 거예요, 진짜. 예. 자, 근데 이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네. 중요한 건 대선 후보라는 사람이 이런 식의 음모론, 그러니까 망상을 기반으로 해서 선전선동을 하는 거에 대한 법적 책임은 없습니까? 이게 일단 좀 잘 구분해서 봐야 되는 예. 게요. 이게 뭐 자기네들의 의견을 바로 법적 처벌하기는 원래는 쉽지 않은 게 맞아요. 예. 쉽지 않은데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계속 해명이 되고 법원이나 검찰의 판단을 받은 부분도 똑같이 얘기한다는 건 고의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아닌 걸 알면서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건. 그런 이제 고의성이 있다는 전제에서 얘기를 하자면 자, 일단 말만 하는 거는 그렇다 치는데 지금 더 심한 얘기도 많이 나오는 게 사전 투표를 못 하도록 막아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전 투표 안 하자를 넘어서서 예. 사전 투표를 못 하도록 막아야 된다. 심지어 어떤 교회 이제 목사님은 그 선거 사전 투표일에 선관위 서버 컴퓨터가 다 꺼지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장면이 보도가 돼서 MBC에 그렇죠. 굉장히 큰 화제가 됐는데 이게 지금 웃기지만은 이게 예. 말로 지나가지 않고 진짜 어떤 놈이 실행을 한다 이런 짓을 시도라도 한다. 이건 중대사범 정말 선거사범이에요. 그렇죠. 큰일 날 일이고 게다가 더 나아가서는 이제 여기부터 문제 더 심각해지는 게 선관위가 자, 지금까지는 부정선거를 뭐 획책하고 해킹하고 이런데 주체가 명확하지 않거든요. 도대체 누가 해킹한다는 거냐? 지난번 법원 판결에서도 그 점을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래 해킹한다는 위협이 있다는데 누가 하는데 특정을 못했어요. 예. 지금도 비슷한데 근데 만약에 이걸 넘어서서 선관위가 지금 그 부정선거 세력한테 협력을 해주고 있다, 뭐 도와주고 있다, 방관하고 있다 이렇게 가면 이거 위계공무집행방해입니다. 그러니까 보고 있으면 답답해요. 아니 그렇게 해킹이 잘 되고 뭐 중국도 와서 털고 북한도 와서 턴다는데 윤석열은 왜 그걸 못 털어가지고 군인을 보내? 그러니까 해킹이 그렇죠. 그렇게 잘 되면 해킹했겠지. 그렇죠. 해킹을 못하니까 군인들이 가가지고 그 서버 그럼요. 그 서버를 가져오지도 못해가지고 사진 찍고 그러고 있었으면서 해킹이 뭐 1, 2, 3, 4, 5, 6이어가지고 해킹이 그대 있지 않을 때 니들이 가서 해킹을 해가지고 자리를 뽑아 그러면 예. 그거요. 그게 안 되니까 앉아가지고 누가 뭘 터니 하고 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그래요.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저는 의사 출신이라 이분들은 법적인 문제가 아니고 의학적인 문제가 아닌가. 이거 보고 있으면 가끔 간단한 발음을 하시네.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아유 또 어렸을 때 네.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이야기 좀 해보세요. 좀 이런 이야기를 해보기도 싶기도 하고 약간 좀 그래요. 좀 저도 저- 특히 대구에서 왔기 때문에 대구에 있는 사람들한테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아니 조작을 하려면 대구 경북은 와 조작 안 합니까? 대구 경북 조작하면 뭐 한 280석 나오겠네 민주당. 뭐 안다 그건 대구 경북 여름 뭐 철도 보안인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와 제가 여기서 절망했는데 대구 경북을 조작하면 너무 티나잖아. 뭐 이러시는 거예요. 와 이거 쳤다 내가. 답이 없다 이거. 그러니까 이 사실 말과 행동에 있어서의 괴리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보여지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 계속된 기적의 논리로 덮어쓰는 모습들을 보면은 참 당황스러움을 금치 못할 것 같은데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학적 소견으로 접근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근데 아까 그 실행을 물리적으로는 안 했지만 소송으로 시도한 사람이 있었어요. 예. 그 이제 헌법재판소에 그렇죠. 사전선거 금지 가처분 예. 신청한 뭐 이제 법대 교수님 계시는데 뭐 다 소식 보셨겠지만 사전투표. 사전투표 예. 못하게 해달라 못하게 가처분 해달라. 이거 이제 만장일치로 기각됐잖아요. 예.
근데 이제 논거가 뭘까 또 궁금해가지고 제가 봤어요. 뭐 때문에 사전투표가 그렇게 잘못된 거냐. 예. 근데 봤는데 의외로 이제 그 부정선거 외에 다른 얘기도 막 해요. 그래요? 어떤 얘기를 하나요? 부정선거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전투표를 하게 되면은 정치 성향이 미리 드러나기 때문에 비밀 선거 원칙에 어긋난다. 예? 무슨 말이야 도대체? 그러니까 친보 성향을 가진 사람은 사전투표로 와 몰리고 예. 보수 성향은 다 본투표로 몰리기 때문에 예. 투표하러 언제 가는지만 봐도 어느 정당 지지하는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본인들 사고방식에서의 지금 생각에 이게 희한한 논리를 하고 있어.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평등선거 원칙 위반 얘기도 하던데 이 사전선거 때에는 정보가 덜 입력되니까 덜 알고 선거를 하기 때문에 예. 본선거하는 사람에 비해서 조금 덜 깨우친 채로 선거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정보가 다르다. 예. 한 표의 가치가 다를 수 있다. 본투표와 사전투표. 신박하지 간극이 않습니까? 있으니까요. 일자의 간극. 한만 봐도 의학적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부정선거는 하나 예. 얘기했어요. 부정선거 얘기는 진짜 여러 가지 얘기 중에 국정원에서 보안 점검을 했을 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래서 충분히 유령 유권자도 정상적인 유권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그러니까 이대로 강행했다가는 씻을 수 없는 결과가 생길 수 있으니 빨리 멈춰달라 일단 사전선거 이런 주장도 했거든요. 우리 다 알잖아요. 다 알죠. 국정원이 다 오픈해가지고 네. 점검하기 위해서 계정 다 가르쳐주고 오픈해서 문제를 발견한 건데. 아니, 그럼 말이 안 가르쳐주고 되는 보안도 게 풀어주고 다 국정원이 뭐 예를 들어 국정원이 손을 대는데 왜 사전투표만 손대요? 투표는 놔두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선거제도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요.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만 봐도 이건 안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사전 투표의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좀 너무 극단으로 빠져들게 되면 이번에 좀 걱정되는 거는 제가 사실 이 사전 투표함이 보관되는 위치가 그냥 뭐 선관위 사무실에 그냥 이렇게 보관이 되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거를 뭐 이제 종이나 플라스틱 함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냥 뭐 불을 지르거나 하는 방식으로 극단적으로 이걸 네. 테러 행위를 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와, 근데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거의 뭐 자유당 정권 이기붕 예. 부통령 시절 얘기를 지금 우리가 21세기에 보는 거예요. 그렇죠. 60년 만에 맞습니다. 거의. 그래서 지금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선관위 사무실을 좀 그 주변 일대를 좀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좀 참여하는 그 목소리들을 내고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모양인데 근데 지금 아무래도 우리가 이 극단에 빠져서 심지어 내란까지 일어나고 뭐 서부지법 폭도부터 시작해서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논해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걱정과 우려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들이 결국에는 그 체제 전쟁이라고 규정을 했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을. 그럼 전쟁에서는 무조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도 이겨야 된다라는 인식 구조가 들어가 있는 건데 그렇죠. 투표를 해서는 못 이기니까 그러면 선거 분정 얘기를 해볼까? 투표 결과를 한번 뒤집어 볼까? 그것도 아니면 법적으로 어떻게 판결을 잘 받아가지고 선거 자격을 박탈해볼까? 뭐 그것도 안 되면 뭐 테러 얘기도 지금 나오고 물리적 테러도 얘기도 나오고 예. 약간 이런 상황이 계속 고조되고 있어서 이게 일어나지 않더라도 선거 이후에 새롭게 맞이할 정부가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오랫동안 사회적 갈등을 안고 출발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앞서 또 이제 정필승 변호사님께서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 무엇보다 중요한 선거 시즌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여튼 진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한 표로 저는 정말 실체도 없는 근거 없는 음모론들 그리고 이제 덧붙여서 내란을 옹호하고 또는 이것을 또 동조했던 세력들 청산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가 꼭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계속 좀 강조하지만 사전 투표일 주말이 아닙니다. 평일날 목금이죠? 다가올 29일, 30일